안녕하세요. 박미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020학년도 EBS 입시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본격적인 학습법이라든지 공부 방법과 관련된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여러분 앞에선 제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려드리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해서 간략하게 그냥 저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현재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1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EBS에서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쭉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과 정치 수능 개념 그리고 수능 특강을 이어서 담당하고 있는 박미나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과 본격적인 2020 대입 설명회 대입 전략에 앞서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라는 거를 좀 고민을 했어요. 어떤 얘기를 해야지 그래도 이 추운 날 우리가 이렇게 만난 인연을 조금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거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여기 앞에 있는 선생님은 학부모님도 계시지만 앞에 있는 선생님은 여러분보다 수험 생활을 먼저 겪어봤고 그리고 크고 작은 시험들도 조금 더 많이 겪어봤고 그리고 여러분의 선배들,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어떻게 공부해왔는지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들, 고민들 이런 거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은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시간을? 이런 거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은 좀 고민도 줄이고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거를 10년 동안 또한 EBS를 통해서 랜선 제자들과 함께 보고 듣고 느끼면서 알게 된 것을 좀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크게 수험 생활에 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 그리고 1번과 연결시켜서 복습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시간 관리의 모든 것, EBS 콘텐츠 활용법, 입시 정보 이렇게 여러분과 대략 한 40분의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요. 수험 생활에 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라고 하는 타이틀로 잡아봤는데요. 수험 생활에 대비하면서 정말로 여러분의 선배들, 먼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먼저 내신 시험들을 여러 번 거쳐본 여러분의 선배,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가장 많이 토로했던 거, 가장 많이 힘들어요 라고 했던 게 바로 요것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성적은 공부한 만큼 올라요. 이거는 정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에요. 성적은요, 공부한 만큼 오르는데 과연 나선형으로 오를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성적이 이렇게 오를까요? 내가 요만큼 공부하면 그만큼 성적이 오르고 공부한 만큼의 나의 결과가, 나의 실력이 내 눈에 바로바로 보일까요? 이걸 가지고 가장 많이 힘들었어요. 선생님, 저 진짜 공부해도 안 올라요. 선생님 거짓말한 거잖아요. 하면 오른다면서요. 근데 해도 안 오르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요. 정답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많은 경험상 성적은요, 절대로 나선형으로 오르지 않아요. 그럼 성적은 어떻게 오를까요? 나선형이 아니라 요 사실을 간과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성적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계단식으로 올라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공부를 하다가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하는 힘의 추진력을 받아서 어느 순간이 되면 한 번 올라요. 근데 그 한 번 오르는 순간까지가 보이지 않거든요. 도대체 어느 만큼 해야지 내가 오르는 거지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힘들어해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도 힘들어했어요. 공부를 하는데 도저히 성적이 오를 기미는 안 보이고 언제 오르는 걸까? 정말로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어요. 조금만 참고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오르는 타이밍이 와요. 그래서 올라요. 오른 상태에서 또 공부를 해요. 이번에 성적이 올랐는데 그래도 불안해. 언제 떨어질지는 모르겠고 이 상황에서 계속 오르지 않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 상태에서 공부하면은 계속 가다가 어느 순간 추진력을 받아서 또 올라가요. 성적은요, 내가 공부한 만큼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계단식으로 바로 내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결국에는 오릅니다. 결국에요, 성적 향상은 계단식이에요. 당장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조급해할 필요 없고요. 난 해도 안 돼. 가장 안 좋은 습관이에요. 난 공부해도 안 돼. 당연하죠. 당장 안 오르는 것 뿐이지 계단식으로 오른다니까요. 그 추진력을 얻기 위한 시간만 견디면은 정말로 오를 수 있고요.
이건 선생님이 이곳에 와서 살짝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첫 번째 오르는 계단은 힘든데요. 두 번째 계단부터는 시간이 빨리 흘러요. 한 번 추진력을 받잖아요. 그 다음엔요 추진력에 더 속도가 가속도가 붙어요. 그러면 성적이 오르는 두 번째 계단까지 금방 도달해요. 한 번 더 오르잖아요. 추진력 금방 받아요. 요 재미를 느끼면은 불안하면서도 즐기게 돼요. 나 지금 성적 안 오르고 나 계속 틀리는 것만 틀리지만 이대로 계속 하다 보면 오르겠지? 라고 하는 자신감도 생기게 돼요. 자, 그 자신감 생길 때까지 한 만큼 오르지 않아요. 바로바로 눈에 안 보여요. 계단식으로 오른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험생활과 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선생님은 좀 공부 장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공부하는 장소 어디 있을까요? 공부하는 장소는 뭐 이렇게 독서실 중에서도 칸막이 쳐져 있고 막 어둡고 심지어 요즘 어떤 독서실은요 나만 들어갈 수 있대요. 주변에 아무도 없고 이렇게 칸막이로 막 쳐져 있고 뭐 뒤에 막 커튼이 쳐져 있는 그런 독서실도 있다라고 해요. 혹은 대학교 열람실처럼 다소 좀 개방적이고 좀 칸막이도 낮고 환하고 이런 공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 집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선생님은 고등학교에서 지금 10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있고 인터넷으로 전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담을 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너 뭐 몇 시간 공부하니? 뭐 학원 어디 다니니? 이런 거 묻지 않고요. 너 어디서 공부해? 이걸 먼저 물어봐요. 근데요, 정말 신기하게 성적이 오르는 친구, 성적 향상도가 높은 친구들은요, 공부하는 장소가 루틴화되어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선생님, 저는 집에서 해요. 선생님, 저는 독서실에 사는데요. 근데 학원 갔다가 시간이 남으면은 학원 자습실에서 조금 할 때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집 근처에 시립도서관 있어서 거기서 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지만 공부를 하는데도 신기하게도 성적 향상도가 낮은 친구들은요. 그냥 공부 장소요? 그냥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그냥 집에서 하다가 엄마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그냥 친구가 독서실 가자 그러면 독서실 가고 그냥 도서관 갈 때도 있고 뭐 아닐 때도 있고 그래요. 공부 장소가 루틴화되어 있어야 돼요. 나에게 맞는 공부 장소가 필요한데요. 그럼 여기서 질문 들어와요. 선생님 그러면 어디서 공부해야 돼요? 막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럼 어디서 공부해야지 올라요? 이거 선생님도 대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들고 왔던 타이틀이에요. 공부 장소는요. 개인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환경 다르고요. 우리 지금 모여있는 여러분 생김새 다르고요. 성격 다 다르고요. 키도 다 달라요. 성향도 달라요. 선생님 얘기 한번 살짝 해줄까요? 선생님은요. 일단은 아까 말했던 이렇게 막혀있는 독서실에서는 절대 공부가 안 돼요. 나는 약간은 개방적이고 약간은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되 지켜보지 않는? 이거 이해하시려나? 누군가 나를 분명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감시받는 기분은 아니고 나도 옆에 있는 친구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지를 보면서 경쟁심을 느끼고 내가 저기 앉은 친구보단 더 많이 해야지 라고 하는 데에서 경쟁심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럼 더 열심히 공부하려는 의욕이 생기고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친구는요. 정말 집에서 잘 되는 친구 있어요. 선생님 정말 뭘 해도 집에선 절대 안 되거든요. 또 어떤 친구는 조용하고 깜깜하고 책상에서 불 하나만 딱 들어오는 그런 독서실에서 잘 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공부 장소를 찾아 떠나는 거예요. 참 모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창한가요? 거창하지만 선생님은 솔직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공부 장소를 찾아서 떠나는 모험 정도는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어느 장소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인지는요, 경험해봐야 돼요. 근데 그 경험을요, 시험 기간이 돼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시험 기간에 집에서 공부했어요. 생각보다 집중이 안 됐어요. 성적이 안 나왔어요. 또 이번 성적 이렇게 안 나왔니? 라고 물으면 집에서 해서 그래요. 저 집에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랐어요. 제 책상 옆에 침대가 있거든요. 저 진짜 책상에만 앉으면 침대가 보여서요. 보이기만 한 것뿐인데 정신 차리니까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아니 이거를요. 미리미리 모험을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 기간 돼서 나에게 맞는 장소는 어딜까? 그래 선생님이 찾아보랬지? 라고 그때 모험을 떠나면 늦어요. 그때는요. 루틴화되어 있는 장소에 가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해야 돼요? 시험이 시작하기 훨씬 전에. 반대로 얘기하면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마도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에 학교에서 2차 지필평가 혹은 기말고사 볼 거예요. 보고 나서 주말이라든지 조금 쉬고 그러고 나서 한 번 정도는 공부를 뭐 열심히 하진 않더라도 책 한 번 읽어보는 거예요. 나 여기서 잘 되나?
아니 여기서 잘 되나? 우리 집 주변에서 좀 가까운 독서실이 있는데 여긴 잘 되나? 나에게 잘 맞는 공부 장소를 찾아 떠나는 모험 꼭 미리 해보셔야 돼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자, 수험 생활에 대비하는 자세로 세 번째로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은 건요. 선생님과 관련된 얘기이기도 해요. 선생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터넷에서 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친구들도 인터넷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인강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걔네랑 막 상담을 해요. 생각보다 이렇게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선생님은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고 화내지 않거든요.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올랐을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이유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요. 뭐 예를 들어, 너 이번에 법과정치 공부 어떻게 했어? 너 이번에 한국사 공부 어떻게 했어? 라고 하면요,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 선생님 저 진짜 공부할 때 인강 들었거든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 선생님한테 학교 수업을 듣는데 집에 가서 또 선생님 인터넷 강의를 찾아 들어요. 아, 선생님 저 선생님 인강까지 들었어요. 아, 근데 성적이 안 올랐어요. 막 저한테 투덜투덜거려요. 그럼 선생님은 약간 너 나한테 뭐라 그래? 너 인강 들었어? 네. 들었어? 네. 듣기만 했지. 라고 하면 약간 흠칫 놀라요. 어떻게 알았어요? 듣고 뭐 했어? 라고 하면요. 그냥 들었어요. 이게 다예요. 솔직히 듣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완강 좋아요. 끝까지 다 듣는 거, 시험 범위까지 듣는 거 좋아요. 그런데 내 것으로 만들려면요. 인강을 듣고 내 것으로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인강만 들으면요. 선생님도 정말 인터넷에서 강의하는 선생님이지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강만 들으면 성적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만큼 안 올라요. 듣고 나서요.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정말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 내 걸로 언제 만들어요? 선생님 저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요. 정말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요.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요. 숙제도 해야 되고요. 정말 언제 해요? 정말 선생님이 여러 친구들에게 한번 시켜봤어요. 진짜로. 시켜본 결과 인강 찍으면서도 시켜봤어요. 인터넷 강의 듣고요. 30분이면 충분해요. 정말로. 빠르면은 15분에도 할 수 있어요. 듣자마자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명심하세요. 듣고 나서 나 오늘 할 일 다 했다. 아싸 나 오늘 인강 끝! 이라고 지우면 안 되고요. 인강 듣고 내 걸로 소화하는 시간 필요해요. 오늘 뭐 배웠지? 아 오늘 이거였구나. 문제 풀어도 상관없고요. 따로 복습해도 상관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없이는요. 차라리 인강을 안 듣는 것보다 못하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거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방금 살짝 언급을 했었어요. 내 걸로 소화하는 시간, 결국에 복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 복습하는 시간을 선생님이 큰 두 번째 타이틀로 한번 잡아봤어요. 복습의 A부터 Z까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복습이 중요해라는 거는요. 아마 여러분 아니 저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대한민국의 수험생이라면은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얘기인데 이거를 굳이 왜 하지?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복습 열심히 해요. 근데 복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복습을 하다 보면요. 많은 친구들이 요 감정 느껴요. 처음에는 되게 열심히 하다가 나는 어디 있지? 지금 여기는 뭐 누구이지? 막 혼란스러운 상황이 나요. 난 지금 복습을 하고 있는데 어딜 복습하고 있는 거지? 나 지금 시험 범위 맞나? 내가 이렇게 복습하는 게 맞나? 라고 하는 뭔가 본인의 스스로에 대한 의심? 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나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자. 왠지 교과서 내용을 그냥 받아 쓰고 있으려니까 팔이 굉장히 아프지만 뭔가 하는 느낌이 드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라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복습이라고 볼 수 없어요. 교과서나 학습지 내용을 그대로 적는 건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교과서에 있는 거를요. 정말 예쁜 공책에다가 그대로 옮겨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복습했다라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제대로 된 복습을 했다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공부한 느낌은 나는데 느낌만 나면 뭐예요? 결과가 나와야지. 팔만 아픈 거예요. 그대로 옮겨 적는 거는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복사기가 할 일이에요. 결국에 우리가 할 일은요. 인강을 듣고 내 것으로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배운 내용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옮겨 적는 건요.
그냥 복붙하면 돼요. 복사 붙여넣기 하면 돼요. 나의 것으로 만들려면 한 번 내 머리를 거쳐서 나와야 돼요. 그 방법 선생님이 하나만 살짝 소개를 해볼게요. 사람들마다 그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이건 선생님이 실제로 학교에서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법과 정치 수능 개념을 찍고 있는데요. 수능 개념을 찍을 때도 심지어 이게 검사는 못하지만 랜선이니까 검사는 못하지만 이거 시키고 있어요. 아예 선생님의 교재에서 이게 복습을 하는 칸을 따로 만들어 두었거든요. 복습할 때요, 교과서 내용 그대로 옮겨 적지 마시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이 학생은요, 단어는 시장의 기능과 한계예요. 이거에 대해서요, 본인이 선생님이 안 시켰어요. 선생님이 준 거라고는 백지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준 거는 백지랑 방법만 알려주세요.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 똑같이. 제발 교과서 내용 그대로 쓰지 마. 학습지 내용 그대로 쓰지 마. 라는 것까지만 알려줬더니요. 이 학생이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마인드맵 효과로 나눠놨어요. 이랬더니 중간에 한번 멈칫하는 부분이 있었대요. 멈칫하는 부분이 의미하는 거 뭘까요? 모르는 부분이죠. 근데 그냥 받아 적잖아요? 내가 어디를 모르는지 나조차도 몰라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나 이 부분 모르네. 이 부분은 인강 봐야겠다. 이 부분은 문제집 더 풀어봐야겠다. 이 부분은 선생님한테 질문해야지 라고 내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하나 더 갖고 왔거든요. 자, 이 친구는요. 뭡니까 이거 선생님 막 예쁘게 색칠도 하고 그림도 그렸잖아요. 색칠과 그림 글씨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남학생이 한 거예요. 남학생이 한 건데요. 예쁘게 하란 뜻 아니에요. 이게 또 오해를 해요. 많은 친구들이 예쁘게 해야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여학생들이 또 막 색깔별로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분홍색, 또 막 색깔이 심취하는데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친구 보면 그냥 노란색밖에 없고요. 그림은 왜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선생님 나름 칭찬해줬어요. 본인 나름대로 본인의 머릿속에 구조화시킨 거예요. 나 이거 배웠구나. 요거 배웠는데 지금 여기 선생님이 내용 설명을 할 건 아니지만 시간 흐름이 중요했거든요. 그 시간 흐름을 그대로 베껴 적은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시간 흐름이 보이게 적어놨어요. 이거 나중에 이 친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시험이 앞뒀을 때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친구도 막 교과서 넘기고 있고요. 막 그제서야 막 문제집 보고 있어요. 그 친구는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모아놨던 백지 복습했던 거, 모아놨던 복습, 자기 공책 쭉 보면서 순간 시험 앞두고 기억이 안 난다? 그 부분만 더 자세히 돌려보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서 선생님이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현직에서도 강조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강조하고 있고요. 심지어 EBS에서도 강조하고 있어요. 백지 복습과 목차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백지 복습은요. 정말 백지를 펴놔요. 인강을 듣고 학교 수업을 듣고 백지를 펴고요. 생각나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순간 당황해요. 선생님 생각나는 게 없어요. 선생님 진짜 생각나는 게 없는데 당연해요. 여기다가는요. 정말 백지에다가 선생님은 강의하고 나서 강의했던 내용을 그대로 백지에 옮길 수 있어요. 선생님은 선생님이니까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백지에다가 수업을 듣고 관련된 내용을 쭉 막 판서듯이 적을 수 있으면 여러분은 선생님 옆에 있어야지. 여러분은 선생님이죠, 그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요. 키워드 중심으로 적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배웠던 중요한 키워드는 머릿속에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 키워드들 위주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 화면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 키워드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 키워드 밑으로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때 중요한 게 방금 살짝 언급했었는데 구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구조화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앞에서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 마인드맵 같은 복습 노트 있죠. 복습 노트 맨 앞에 표지에 선생님이 늘 붙여주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1학년 통합사회라는 교과를 가르치고 있는데 통합사회 교과 별거 아니에요. 사실 이거 진짜 별거 아니고 애들이 막 물어봐요. 선생님 이렇게 좋은 거 어디서 나셨어요? 그럼 선생님 약간 비웃어요. 네 교과서에도 있거든? 네 교과서 맨 앞에 있거든? 이렇게 그냥 놀려요. 장난반 진단반으로. 이 교과서 맨 앞에 있는 목차예요. 이 교과서 앞에 있는 목차를요. 같이 주는 이유가 목차를 봐야지 내가 어디까지 공부했는지가 보여요.
복습 노트를 할 때에도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지라고 마음먹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1단원에서 중간까지 해야지. 나 오늘 이거 하다가 말았네. 내일은 이어서 해야지라고 우리가 뒤에서 살짝 선생님이 얘기해줄 시간 관리랑도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팁 드릴까요? 아까 그 어떤 친구가 정리했던 시험 기간 전에 그것만 본다 그랬잖아요. 이게 조금 더 한 단계 고수가 되잖아요. 이거 정말 고수의 경지예요. 목차만 보고 있어요. 애들이 놀려요. 너 이거 왜 보냐? 너 공부 안 했냐? 너 왜 표지만 보냐? 막 놀려요. 정말 그 친구 고수인 친구예요. 목차를 펴두고요. 목차 속에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쭈쭈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대요. 아, 나 이거 선생님 설명 들을 때 몰랐던 부분인데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고, 아, 선생님이 여기서 서술형 요거 강조하셨지? 아, 여기서 이 목차에서는 아, 이거 수행이었었는데 아, 이거였지라고 목차만 보고도 모든 내용이 정리가 돼요. 이렇게 됐을 때는요. 요게 가능해져요. 많은 친구들이요. 시험 보고 나서 아, 선생님 저 진짜 공부 안 한 부분에서 나왔어요. 이래요. 공부 안 했다라는 건요. 어디까지가 시험 범위이고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목차 가지고 공부하면요. 내가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내가 무엇을 알았는지 확실하게 파악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많은 친구들이 이제 2020 학년도 앞두고 있으니까 모의고사 복습해야 돼요? 라고 물어봐요. 아,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게 다음 질문이겠죠? 자, 모의고사 복습은요. 선생님이 3단계 복습 방법을 추천드려요. 아마도 뭐 많은 학교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모의고사를 보면 뭐 개인적이든 학교에서든 채점을 하시죠. 채점을 할 때에요. 이렇게 나누세요. 알고 풀어서 맞춤 문제. 내가 알고 풀어서 맞춤 문제 있죠? 이미 공부해가지고 이거는 시험 때도 공부했었고 알고 풀어서 맞춤 문제. 내가 모르고 풀고 혹은 찍어서 맞춤 문제. 이거 두 개로 나뉘어요. 내가 아직 학교에서 안 배워서, 내가 뭐 인강으로 아직 뒤에 단원 안 배워서 정말 몰라서 못 푼 문제. 혹은 전체 보기 중에 3개는 확실하게 하는데 2개가 아리까리하다가 마지막에 찍었는데 맞춤 문제. 이것도 여러분이 확실히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 정말로 내가 틀린 문제 다 체크를 하신 다음에 내가 알고 풀어서 맞춤 문제는요. 기분 좋게 패스하세요. 이것까지 우리가 복습하기에는요. 아직 시간이 촉박하실 수 있어요. 내가 알고 풀어서 맞춘 문제는 넘어가세요. 모르고 풀었어요? 아니면 찍어서 맞췄어요? 정확히 어느 부분이 헷갈렸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정말 안 배워서 몰랐다. 그러면은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진짜 배운 건지 안 배운 건지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체크하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요. 말은 되게 간단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막상 여러분 시작하려고 손대잖아요. 당혹스러워요. 일단 틀린 문제 그래 선생님이 3단계로 나누랬지? 3개로 나눴어요. 근데 도대체 나 몰라. 이거 해설을 봐도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복습해야 돼?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EBSI 풀서비스를 활용하세요.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요. 3학년이 돼서도 EBSI에 모의고사, 평가원, 수능까지 풀서비스가 이렇게 쭉 주어지고 있다는 걸 몰라요. 어디에 들어가시냐면요. EBS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상단 메뉴에서 선생님 보이시죠? 모든 강좌 보이시죠? 교재 보이시죠? 그 다음에 풀서비스를 누르세요. 풀서비스를 누르시면요. 어떻게 뜨냐면요. 이렇게 떠요. 이게 왼쪽에 메뉴에는요. 고3, 고2, 고1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학년을 이렇게 눌러요. 해당되는 학년을 누르면 선생님 지금 일부러 고2를 가지고 왔는데 풀서비스 활용법 처음에 왔던 친구들 위해서 알려주는 칸도 있고요. 고2는 크기 시험이 4번 주어지죠. 3월, 6월, 9월, 11월. 각각에 해당되는 거 클릭하시면 돼요. 가장 최근에 봤던 시험이 11월 21일에 학력평가였어요. 11월 21일쯤에 내가 학교 갔다 와서 모의고사 보고 혹은 그 다음날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위에 메뉴가 쭉 보이시죠? 여기서 문제집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정답도 해설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심지어 영어는 듣기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다 EBSI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내신 시험 볼 때 간혹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나오는 경우 있죠? 그때 모의고사 시험지가 한 장 더 있고 몇 장 더 있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모의고사 시험지 어디서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EBSI 풀서비스 들어가세요. 풀서비스에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자, 아까 다시 돌아갑니다. 복습을 하실 때요. 내가 모르는 문제, 이거 헷갈렸던 문제,
이거 어떻게 푸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문제. 해설을 봐도 모른다. 여러분, 요거 활용하세요. 해설 강의. 이거 선생님을 일부러 갖고 왔는데, 자, 해설 강의도요, 당혹스러워요. 왜냐면 여기 끝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해설 강의는 1시간 정도 이루어지거든요. 고3이 되면요, 80분 정도의 강의예요. 국어라든지, 그러니까 탐구회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인데, 국어, 영어, 수학은 더 많은 시간, 지문이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해설 강의가 올라와요. 물론, 해설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것도 굉장히 좋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처음으로 모의고사 복습을 도전하는 친구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은요. 인덱스라는 거를 강의를 틀고 인덱스를 보면은요. 문제를 1번부터 탐구 영역을 기준으로 할게요. 탐구 영역은 20번까지 있거든요. 1번부터 20번까지 인덱스가 있어요. 자, 우리 아까 3단계 복습했죠? 맞춘 거 넘어갑니다. 틀린 거 봅니다. 8번 틀렸다. 8번 클릭하는 거예요. 내가 8번에 리을 선지가 헷갈렸다. 조금 이동해서 8번에 리을 선지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거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처음 도전한다. 한번 요 방법은 어떨까라고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모의고사 복습을 할 때는 나만의 오답 노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를요, 모의고사 시험지에다가 하잖아요. 모의고사 시험지는 언젠가 나의 방 침대 밑에에서 이사 갈 때쯤 발견돼요. 화석처럼, 유물처럼 발견돼요. 심지어는 내가 3월에 봤던 시험지인데 11월에 가방 밑에서 막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지 마시고요. 오답노트 한 번만 만들어 보세요. 오답노트라고 별거 없어요. 그냥 문제 틀린 걸 잘라요. 붙여요. 그 옆에다가 해설 써요. 끝이에요. 근데 또 여기서 되게 귀여운 질문 많이 해요. 선생님 근데요 문제를요 여기 앞면도 틀리는데요 그 뒷면도 틀렸어요. 선생님 잘랐어요. 붙였어요. 선생님 뒷면이 없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인쇄하면 되잖아요. 인쇄 어디서 한다고요? EBSI 풀서비스 들어간다고요. 거기서 다 할 필요도 없죠. 그냥 뭐 다 해도 되지만 내가 틀렸던 그 페이지만 인쇄를 해서 붙이는 것도 방법이에요. 붙인 다음에 오답 노트에다가 내가 복습을 하잖아요. 오답 노트가 누적되고 이게 조금씩 쌓이면 내 실력이 돼요. 고3에 가면 아마 매달 거의 매달 모의고사가 이루어지고 학력평가가 이루어지고 6월, 9월 중요한 평가원 모의고사 그리고 대망의 11월 대학 수학 능력 시험까지 있어요. 그때 가기 위한 우리들의 비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수능 가면은 여러분이 막 정말 보고 싶은 책들 이고지고 못 가요. 그때 오답 노트를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로는요. 시간 관리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결국에 수험 생활의 포인트는 첫 번째도 시간 관리, 두 번째도 시간 관리예요. 내가 할 일을 쪼개는 거예요. 내 1년 동안 뭐 해야 될까? 분기별로는 뭐 해야 될까? 그러면 내가 매달 해야 될 일이 나오겠죠? 이번 주에 해야 될 일이 나올 거예요. 오늘 해야 될 일이 나올 거고요. 오전에 할 일이 나올 거예요. 이거를요 처음부터 작은 단위로 쪼개면요 하다가 보면은 미처 못하고 시험을 봐요. 그러지 말고요 넓은 단위부터 쪼개는 거예요.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중간에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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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고사. 그럼 내가 앞두고 해야 될 일이 큰 단위로 쪼개지죠. 큰 단위를 잘게 쪼개고요. 중간에 수행평가 이런 거 체크하시면요 작은 단위로 쪼개져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요 나에게 보상하는 치팅데이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치팅데이가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막 열심히 식단 관리하고 열심히 운동했을 때 나한테 하루 보상하는 시간을 만든대요. 쪼갠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실제로 시간 관리를 해서 하루 정도는 나한테 보상하는 치팅데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도 계속 돌리지 못해요. 마모돼요. 기계도 쉬어요. 하물며 사람도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쪼개서 하고 나에게 주는 보상의 시간을 갖되 잘 들으세요. 요 치팅데이 합리화하지 마세요.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요. 이거는요, 선생님이 한 10년 동안 학생들을 보면서 지켜본 결과예요. 선생님, 저 오늘 놀러 가요. 막 그래요. 왜 놀러 가? 오늘 공부 안 해? 그럼 선생님이 치팅데이 가지랬잖아요. 오늘은 치팅데이예요. 그래요. 재밌게 놀고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공부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날 또 놀러 가요. 야, 너 어디 가? 너 어제 놀았잖아. 네.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한 달은 주말이 몇 번이죠? 4번. 그거를요 제가 몰아서 4일에 써버립니다. 제가 4일 동안 치팅데이 갖고 나머지 26일 동안 쉬지 않고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친구는 한 달 놀고 1년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막 합리화해요. 아니 이렇게 치팅데이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쓰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열심히 했다. 야 진짜
누가 봐도 나 진짜 당당하다. 성적과 상관없이, 결과랑 상관없이. 내가 나한테 뿌듯한 순간이 오면은 내가 나한테 보상 하나 해주세요. 나가서 뭐 달달한 음료수 마셔도 좋고요. 게임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당구를 쳐도 되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나에게 보상 하나 해주세요. 자, 그래서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요. 플래너를 작성하는 거예요. 플래너를 작성할 때 선생님이 뒤에서 살짝 플래너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정말로 내가 시켰던 그 자료들을 가지고도 왔는데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줄 잘 보시겠어요? 혼자 온전히 공부한 시간? 혼자 온전히 공부한 시간은요. 앞에서 얘기했던 인강 듣는 시간, 학원 가는 시간 빠져요. 혼자서 온전히 내가 엉덩이 붙이고 이 부분이 이제 거의 앞에서 냈던 내용을 종합하면요. 인강 듣고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 복습하는 시간, 엉덩이 붙이고 내가 내 지식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바로 온전히 공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온전히 공부한 시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정말 딴짓 안 하고 인강 안 듣고 이런 거 다 빼잖아요. 온전히 1시간을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온전히 공부한 시간을요. 평상시에는 2시간, 시험 기간엔 4시간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플래너를 작성을 하면요. 이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우리 반 애들한테 한번 시켜봤던 건데요. 일단 맨 위에 보이세요 혹시? 과목이 쭉 나와 있고요. 공부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공부할 내용에다가는 가끔 그거 적어보라 그래요. 너 오늘 학교에서 1교시부터 7교시까지 들었지? 그 시간에 뭐 배웠는지 써라고 해요. 이게 백지복습이에요. 별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 작은 칸에다가 오늘 배운 거 막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오늘 한국사 시간에 흥선대원군 배운 것 같고요. 그냥 쇄국정책 배운 것 같아요. 오늘 윤사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 배운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일단 오늘 배운 거 내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두 번째, 플래너를 작성할 때요. 시간 순서대로 10분 단위로 뭐 했는지 다 써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공부를 나름 잘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잘하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거 선생님이 쓴다라고 허락받았는데 되게 창피했어요. 잘 보면요. 막 가운데 수다 떤 시간, 유튜브 본 시간, 치과 간 시간, 앞머리 자른 시간 이런 거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일부러 다 적으라 그랬어요. 정말 거짓말 하지 말고 다 적으라고 했어요. 심지어 이 친구는요. 이동하는 시간까지 다 쓰고요. 어디 뭐 쇼핑한 시간, 버스 기다리는 시간까지 다 썼어요. 이거 선생님이 왜 쓰라 그랬을까요? 쓰고 났더니 내가 버린 시간이 보이는 거예요. 굳이 앞머리 안 잘랐어도 되고 나 굳이 이 시간에 잠 안 잤어도 되고 굳이 핸드폰 안 봤어도 되는데 라고 시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플래너를 작성하는 방법 꼭 알려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에 거의 다 다루고 있어요. 네 번째는 EBSI 콘텐츠 활용법인데요. 지금 뭐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은 뭐 고1, 2 혹은 고3 예비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학생들도 계실 텐데요. EBSI에서는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에게 다양한 컨텐츠들이 다양한 교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요. 앞에서 조금 일찍 오신 분들은 다양한 컨텐츠들을 미리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뭐 예를 들면 맞춤형 커리큘럼이 나와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단계인지 기초인지 심화인지 내가 문제풀이가 필요한지 각각 선생님의 페이지에도 직접 바로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어떤 수업하시지? 이 선생님이 1학년 수업은 안 하시나? 라고 바로바로 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입시 정보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여러분 앞에서도 살짝 영상에서 나왔었는데 다양한 입시 자료의 홍수에서 나에게 맞는 입시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요. EBSI를 한번 이렇게 활용하시는 방법도 추천드리고요. 지금 이 입시 설명회도요. 대략 제가 알기로는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곳에선 과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거를 활용하시는 것도 아마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운명이라는 건요. 노력하는 사람한테만 행운이라는 다리를 놓아줘요. 여러분이 노력을 통해서 운명이라는 행운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펜이 가는 곳에 정답이 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렇게 직접 혹은 랜선으로라도 항상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